물가 폭등, 고환율, 고금리 거기다 여전한 유가, 네. 유가 좀 떨어졌다 해도 1,700원대, 1,800원대 하거든요. 그럼 예전에 비쌉니다. 비하면 엄청 비싼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치솟아서 지금도 환율이 예, 많이 올랐어요. 예, 이렇게 되면 제 주머니에 있는 예전에 누구한테 받은 달러는 빚이 나지만 주머니에 달러가 좀 있더라고요. 아이고. 10달러. 네. 아유.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이제 가공무역하고 원자재 수입에서 네. 처리하는 분들은 원가가 엄청 부담이 될 거고 비용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국민들이 물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음. 굉장히 경제 민생 비상 상황이죠. 네. 거기다 미국의 또 횡포 자국 내에서 생산한 자동차에만 1,0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예, 그럼 우리 대한민국 자동차 회사들 가게 갑자기 1,0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하잖아요. 이건 네. FTA에도 나와 있는 명백한 차벌이고 하하. FTA 규정 위반이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숭배하다 보니 FTA를 근거로 바로 항의를 하고 제소를 하면 됩니다. 예. 그 지금 국제법 전문가인 송교 변호사님 여러분들이 다 검토를 했어요. 근데 항의도 못 하고 뭐 이제 뭐 신용상 항의는 하러 간다고 하는데 방미한다고 예.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방미할 필요 없이 그냥 FTA로 바로 제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항의하고 제소하는 순서도 가능하지만 네. 그러니까 제대로 일을 못할 때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적반하장인데 오히려 거기에 동조를 해주고 있고 미국은 맨날 동맹이라 그러면서 무기 팔아먹고 이득 다 취하고 뭐 반도체 기술 내놔라 네. 보안 기술 내놔라더니 이제는 더 나가서 그렇게 동맹이고 FTA 맺어서 자유무역하자. 자유무역 아니 FTA라는 게 서로 불평등하게 하지 말고 불공정하지 말고 그래놓고는 미국에 와서 생산해야만이 1,000만 원 보조금 준다. 전기차라는 게 환경 문제로 전 세계적 대안인데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거기 항의 하나 FTA 제소 하나 못 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로 이제 가는 거 같고요. 예, 미국이 식민지도 아닌데 너무 저자세로 미국 숭상 심지어는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잘못된 네. 냉전 카드를 받아들고 오히려 일본의 과거사나 추악했던 전쟁 범죄들에 대해서 네. 아예 항의조차 하지 못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주말에도 많은 국민들이 그래서 집회 모여들으셨고 네. 주중에 쌓인 분노와 화를 주말 집회와 행진으로 아, 그러셨군요. 예, 또 오프라인에 못 나오신 분들 여전히 코로나나 네. 그다음에 아무튼 밖에 나온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 아예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그렇죠. 챌린지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중교통비도 그러니까 가까이 사는 사람은 걸어오시잖아요. 네. 저도 지금 전철 몇 개역은 걸어 다니거든요. 만보기 차고 음. 그러면 대중교통비 아끼고 140원 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일단 청계광장까지 너무 멀잖아요. 맞아요. 먼 분들은 대중교통비가 어쨌든 1,500원 정도는 드니까 그것 때문에도 부담스러워하죠. 그래서 왕복. 보니까 이번에 또 예. 피켓들이 새롭게 또, 등장했습니다. 묻는데 윤석열은 예. 퇴진. 윤석열 퇴진이면 범국민운동본부도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졌군요. 예, 그러니까 저희 촛불행동, 네. 촛불승리 전환행동, 줄여 촛불행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참가 단체들과 참가한 뭐 40여 유튜버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독자적으로도 옛날 서울 안티 이명박 운동본부 하던 분들이 다시 윤석열 퇴진 범국민운동본을 만들었고 예. 주가 조작 김건희 구조하라. 이제 이런 피켓도 새로 나왔고요. 피켓을 새로 또 자꾸 만들었- 비가 오니까 이제 예. 코팅까지 돼 있어요. 코팅.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요즘에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아유. 촛불전진은 또 단체 네. 촛불행동을 입고 있는 촛불전진 윤석열 코팅해서 이제 오래 쓸 수 있게.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파란 네. 좀 밝은 김건희를 특검하라 윤석열 퇴진하는 이제 명예가 다르잖아요. 촛불행동. 네. 그렇네요. 아주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결합한다는 걸 알 수가 함께 하고 있고요. 있다. 저는 이제 제가 사회 보면서 네. 경찰이 지금 김건희를 계속 무혐의하고 있는 윤석열을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 수뇌부가 장악되고 수사 책임자 교체되면서 지금 그렇게 완전히 아첨하고 아부하고 노골적 봐주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수사 책임자 다 바꿔버렸잖아요. 그리고 네, 경찰국 네. 신설하고 원래 이 권력 조직은 상층이 장악되면 아주 빠르게 장악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두 개의 결론이 있을 때 상층에서 권력이 유리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보통 실무진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네. 기소 의견도 있을 거고 기소가 좀 어렵겠다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돌이 있잖아요. 실무 사이에 그것을 기소가 안 되는 방향으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좀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네. 이것도 다 경찰 장악의 결과거든요. 야. 아무리 지금 경찰이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을 준비하면서도 저희는 경찰장 규탄한다 이런 피켓도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켓이 정말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청년들은 네. 그래서 이제 전쟁 연습에 대한 우려. 어쨌든 지금 한미 전쟁 그 을지 을지 연습. 훈련이 있기 때문에 네. 자주 없이 평합 이런 피켓도 등장했고요. 요것은 이제 제가 주말 집회는 아니고 주중에 한진 택배가 쿠팡 물류를 엄청 많이 해요. 네. 쿠팡이 근데 자기들이 다 하겠다고 무려 한 3,400만 개 물량을 회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진 택배사님들이 급여가 반토막. 아유. 그래서 70시간 일했는데 한 300만 원 받았는데 그게 이제 비용 빼면 네.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 생계가 한 400 정도 벌던 분들이 네. 그래도 올 400이면 그래도 식구들 서너 식구 살잖아요. 힘들지만 네. 근데 가장인데 지금 실제 올 소득 200만 원 정도로. 아. 근데 따져보니까 한진택배가 쿠팡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쿠팡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물량을 수백만 개를 갑자기 빼버린 거예요. 갑자기요. 아, 그러면서 요 집회도 주중에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네. 뭐 계속 정말 뭐 민생 문제부터 예, 시작해서 안정권 이제 요것은 소장님. 이제 저희들 비 오니까 비 오니까 아니 아니고 햇볕. 요것은 햇볕에 이제 모자 이렇게 쓰면서 네. 이렇게 약간 귀엽습니다. 고양이 이렇게 고양이 느낌도 느낌도 좀 나고요. 그래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인데 네. 뭐니 해도 또 지난주 제가 지금 제 가방 저희 놔둬놨는데 아, 괜찮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소상공인들 손실보전금 문제 네. 그거 제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31일이 이의 신청 마감이래요. 이번 주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의 이틀 신청 안 남았네. 하신 분들 오늘 다 포함 하시고. 사흘. 예. 근데 기준을 변경해주고 일부를 구제준다는 말이 나와줘야 되잖아요. 네, 문재인 네. 정부 있으면 벌써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청와대 청원도 없애버리고 언론 보도도 잘 안 나오니까 윤석열 정권은 그 특유의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이영 장관 내세워서 언급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개선도 안 하고 넘어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하도 열받고 답답해서 네. 한겨레 신문에 기고 하나 하고 그다음에 오마이뉴스에도 기고하고 오랜만에 기고 좀 했습니다. 예. 제가 우리 오마이TV하고 인터뷰한 다음에는 오마이뉴스에 기고를 거의 안 했는데 아하. 지난 오랜만에. 이제 주중에 윤문혁 네. 기자님이랑 스팟 인터뷰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무혐의 예. 강력 반박하는 인터뷰 하나 나가고 그다음에 주말에는 제가 직접 글도 썼는데 방금 보니까 원고료가 10만 원이 붙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열어봤더니 아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는 사람들. 저 모르는 사람들이 지어야 되는데 아는 분들이 그러면은 또 그래도 힘이 원고료 계시죠. 10만 원 네. 오마이뉴스에 기고했었는데 거기에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손실보증금 공약을 이행하든지 네. 그걸 중대하게 파기했으면 그거에 대해 사죄라고 개선하든지 아니면 1호 공약을 그 정도로 파기했으면요 네. 퇴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로 당선됐거든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걸로 표를 많이 받았으니까.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준다고 해서 네. 표심이 많이 갔어요. 장업자들이.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재부가 끝까지 준해 못 준해 하고 네. 그래서 1차 때 100만, 2차 때 300만 원 겨우 나갔거든요. 그것도 330만 명 정도 규모에. 근데 화끈하게 500만 명한테 1,000만 원 사각지대 없이 네. 매출 기준도 따지지 않고 저라도 마음이 동했을 것 같아요. 와 1,000만 원. 받을 수 있.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음. 문재인 정부 기대했는데 속상했는데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더 나서서 무슨 50조냐 100조도 줘야지. 아이고 최소 1,000만 원 이상 받겠네. 100조면 2,000만 원이고. 아.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370만 명으로 그 유명 안철수의 소고기 발언 나온 다음부터 네. 후퇴를 가더니 소급 적용 안 했죠. 그 다음에 370만 명으로 인원이 무려 130만 명 줄었죠. 근데 실제 지금 중계 발표한 것은 363만 명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140만 명 정도 억울하고 원래 기대치나 예상치보다 140명만 안팎이 억울하고 애매하게 탈락을 한 겁니다. 이분들이 26일 날 청와대 앞에 세종시에 있는 정부 청사 가서 또 집회를 하고 갔어요. 전국 곳곳에서 먹고 살기도 힘든 분들이 600만 원, 1,000만 원 너무 네. 귀중하니까. 공약을. 근데 윤석열은 아직까지도 아무 언급이 없어요. 음. 자기 1호 공약인데. 그러니까 1호 공약을 지키는 게 상징성이 있는 건데 국민들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게 드러나는 건데 그게 안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도 또 무슨 중소상공인들의 삶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단식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더 열받는 거예요. 아. 아니 구체적인 현안이 있잖아요. 네. 구체적 고통이 있고 소상공인 손실보증금에 140만 명 가까이가 탈락하고 특고 프리랜서 탈락자들까지만 하면 200만 명 안팎이 탈락했고 거기다 지금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고환율로 수입 네. 물가도 다 급등하고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서민들 입장이나 주장 입장에서 지갑을 닫아가지고 다시 코로나19도 재창고래 과학 방향이 아니라 가학 방향으로 재창고를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다시 지갑에 문을 닫아갖고 네. 지금 매출 또 급감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이 뭐 하는 얘기는 보면은 국민의 숨소리도 다 듣고 뭐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는 예. 국민들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도 보니까 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오늘 또 도스트핑 약간 늦게 하는 것 같던데 네. 거기서도 이야기는 했어요. 긴축 재정은 불가피하지만 어려운 분들의 삶을 그렇죠. 확실히 챙기겠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삶이 나왔잖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탈락자들이 다수 나왔고 네. 그다음에 고물가 때문에 추석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상을 받아 원래 한 20만 원이면 됐어요. 네. 30만 원, 20만 원, 25만 원 작년까지 보도를 보시면 대형마트보다 한 10에서 20% 싸요. 네. 늘 그 보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추석 앞두면 예, 예. 이번에 뭐 차례상 비용 대형마트는 항상 전통시장이 나오죠. 싸다. 네. 그 비용은 한 20만 원, 25만 원인데 이번에 지금 30만 원이 넘어갑니다. 아, 추석 차례상 간소하게만 차려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무슨 당정협하고 주말에 발표했는데 뭐 사상 최대의 할인 쿠폰을 깔았다라고 사상 최대라는 점을 강조를 해요. 그게 너무나 기만적인 게요. 문재인 정부 때는 물가 인상률이 1% 2%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할인 쿠폰에 대한 수요가 있긴 했지만 지금처럼 절박하지는 않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3,400억 정도 규모였어요. 물론 그것도 저희는 모자라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재명 등이 주창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한번 나갔고 사연가고 100만 원. 네. 그러니까 그거랑 할인 쿠폰이 연동돼 있었어요. 음. 뭐 영화표도 할인해주고 기억나실 거예요. 6천 원 네. 할인해주고. 그러니까 할인 쿠폰에 대해서 3,400억이 너무 작긴 했지만 1인당 한도로 10,000원 정도 해갖고 그래도 불만이 덜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없잖아요. 없죠. 물가가 10% 안팎으로 급등했잖아요. 네. 00년까지 다 올렸잖아요. 10월에 또 올라온다고 그다음에 하더라고요. 고환율에 고금리까지 겹쳐있잖아요. 네. 당연히 지금 물가에 대해서 10% 정도로만 느끼는 거 아니고 국민들이 이 물가가 10%만 올라 있어도 체감 물가는 집집마다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막 오르시고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장 지금 네. 외식비 자체가 당연히 너무 올라가지고요. 외식비도 10% 20% 올랐기 때문에 네. 예전 예를 들면 10,000원에서 11,000원 오른권이었다 하더라도 좀 형편이 좋을 때는 10,000원도 5,000원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형편이 나쁘면 11,000원도 20만 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아니 그럼요. 10만 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다 심리 상태에 계실 그런 것 같아요. 상황인데 그러면서 사상 최대 650억 할인 쿠폰 깔면서 사상 최대라고 계속 주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론도 그걸 무입한처럼 받아 쓰고 아니 그런 기사가 하나 안 나와요. 아니 650억이면 1인당 한도가 4만 원이라고 정부가 4만 원 정도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럼 혼자 쓰면 4만 원, 많이 안 써도 2만 원 쓴다고 치면 예. 1인당 그러면 300만 명 쓰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렇죠. 325만 명. 그렇죠. 근데 얼마 안 가구 돼요. 수만 2,200만 가구가 넘어요 우리나라가요. 음. 그럼 전체 가구에 10% 정도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저는 무슨 생각이 있으면 꼭 현장을 가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네. 또 그래야 방송도 잘할 수 있고 또 팩트체크. 그래서 동네 마트 가봤어요. 갔더니 실제 할인 쿠폰 진짜 붙어있어요. 지난 계속 말씀드린 아직까지 붙어 있어. 선착순인데 아직 소진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활 정보로서는 여러분 이러면 오늘 내일 장을 빨리 이번 주에 장을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안 그러면 선착순이니까 아. 650억이 소진돼 가지고 박종호 기자님이 이번 주말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할인 쿠폰 소진이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지출 안 하는 거죠. 이제 안 사는 거예요, 아예 그냥. 안 사고 안 먹자. 그렇습니다. 그런 지금, 느낌도 있어요. 지금 돈 아끼는 꿀팁이 돌잖아요. 무일푼 네.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그와 함께 도는 꿀팁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마트 가지 않기. 마트 가지 않게. 일단 마트를 가면 우리 국민들이 인지 심리학에서 나왔어요. 1 네. 플러스 1이나 묶음 상품을 보면 머리가 빨리 머리에 도파민이 돌아요. 빨리 사야 돼. 1 플러스 1이다. 오, 서너 개 묶음이다. 그리고 사야 돼. 막 그 가격이 비교돼 있잖아요. 예, 하나 예. 한 개랑 판 거랑 우리가 비교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막 눈에 힘이 들어오고 막 지름신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거든요. 안 그럼 가야 돼. 대형 냉장고에 막 넣어놔. 근데 몇 달 지나 보면 유통기한 다 지나 있어. 막 맞아요. 한두 개는. 그러니까 아예 지금 꿀팁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오프라인 집회도 지금 온라인은 수백 명이 모이는데 오프라인 덜 나온다는 이유가 그 대중교통비도 아깝지만 사실 대중교통 타고 일단 나오잖아요. 그럼 네. 왕복 3, 4천 원도 아깝지만 일단 나오면 이러면 맛있는 식당도 가보고 싶고 네, 먹어야 나온 김에 집에서 친구들 만나면 소주라도 한 잔 해버리고 그렇죠.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직 오프라인 집회는 1,000명, 2,000명 정도만 모이세요. 근데 저는 그 배경이 이해가 돼요. 네. 아직 관망하는 분들도 좀 계시지만
일단 나가면 코로나 걱정이 돈 드니까. 음. 그러니까 꿀팁이 진짜 그게 돈다니까요. 아예 마트를 가지 마라. 가면 돈 쓴다. 아예 밖에 나가지 마라. 예. 무일푼 챌린지, 무지주 챌린지 꿀팁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할인 쿠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하지만 이제 생필품 때문에 오는 분들로 꼭 치면 사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인당 2만 원씩만 사버려도 네. 300만 명이면 선축산으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 그래놓고는 사상 최대 할인 쿠폰을 풀었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기만적입니까? 그리고 아유. 어떻게 추석 대책, 고물가 대책이 선착순일 수가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주처럼 135만 원은 못 준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가구마다 그냥 생활 단위가 가구 단위로 하니까 할인 쿠폰을 5만 원 정도라도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천만 가구로 했으니까 5만 원이면 아마 1조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딱 아니 재벌 대기업한테는 60조를 지금 특혜를 주면서 법인세, 예. 세율. 그러니까 지금 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기업들은 세금을 깎아주면서 또 아니 뭐 돈이 없다 그러면서 네. 어떻게 60조를 깎아줍니까 향후에?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얘기한다고 하면서 세금을 깎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공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그 여러 가지 임금을 좀 그렇죠.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 공공 부분을 완전히 그 사람들도 사실 먹고 살아야 되고 그래야 뇌물도 안 받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좀 아, 살만해야.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공무원이 원래 또 중요한 부분이 경찰, 있죠. 소방, 공무원 이분들은 수고도 많지만 네. 목숨 걸고 하는 일이지만 뇌물 같은 거 받지 마라. 처우를 좀 더 개선해 준 거거든요. 네.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 상대로 막 쥐어짜죠. 음. 그다음에 알짜 국유재산 지금 팔려고. 매각하고 있고 시도하고 있죠. 네. 그러면 그거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재벌 대업이나 부동산 돈 많은 사람. 부자들 외에는 그걸 누가 삽니까? 몇백 몇천 원씩 하는 것들인데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상의 서민 증세입니다. 네. 왜냐하면 서민들에게 줘야 될 지원을 안 해버리면 그게 아, 역으로 서민 증세가 다름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담배세, 주세, 부가치세 이야기 꼭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는 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부가가치세 1% 올리자고. 서민들도 다 똑같이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주로 서민 아유. 중산층들이 쪽수가 많기 때문에 더 많이 네. 내게 되죠. 야, 포션상. 그렇게도 될 수도 예, 그건 있겠네요. 그런 거 계속 이야기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뭐 말로는 뭐 어려운 사람 확실히 돕겠다는데 아닙니다. 이미 복지 민생 예산들 삭감할 거 삭감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정부 예산 짜고 있잖아요. 벌써 무슨 군인들 위한 정부 한다 그랬잖아요. 사병들 지금 생활용품 몇백억 예산 삭감해서 벌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 안에. 그러니까 국회를 아직 통과는 안 했지만 예, 정관이 나와 있군요. 정부 안은 이미 지금 거의 많이 왜냐면 9월달에 내게 돼 있잖아요. 어허. 헌법상 예, 예. 9월달에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100일 동안 심사하잖아요. 아, 그렇죠. 국회에서. 그러니까 벌써 이미 최종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예산이 물론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일부 증감이 있지만 대부분은 정부가 짠 안대로 원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통과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이나 취임식 명단에 극우 세력, 네. 그다음에 비선 세력들, 어. 무속 비선 세력들 계속 더 터진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또 취임 명단 없다고 그랬는데 있는 거로 밝혀졌잖아요. 일부가 거짓말한 있는 거로 걸로 공문으로 밝혀졌고 나온 건 정말 있다. 국민들한테 거짓말 너무 함부로 쉽게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앞으로 더 나올 거예요. 비선 채용이나 무속 채용, 그다음에 취임식에 간 이상한 사람들 네. 똑같이 이제 정부 예산안 확인되잖아요. 그럼 서민 중산층들 위한 예산, 민생 복지 예산, 또 뭐 우리 군인들 위한 예산 같은 정말 중요한 예산 많이 깎였을 겁니다. 이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 이건 장담합니다. 아, 지금 예측을 해주셨는데 아니 보도록 60조를 하고요. 재벌 대기업 부자들 60조를 넘게 네. 감세하고 들어오는 돈이 없어요. 그래놓고는 재정 건전성 하겠다 그러면 예. 당연히 감세가 돼 있으니까 지출을 줄일 거 아니에요. 지금 지출 줄인다고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윤석열이. 돈이 없으니까 들어올 근데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디가 제일 만만해요. 힘없는 서민들, 중산층들, 군인들. 이익단체 없는 군인들, 공무원들 이쪽에서 계속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병 예산 축소, 장병들 예산 축소 관련해서 커뮤니티나 SNS에서 부글부글 한다라는. 아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뭘 줄였냐면 막 속옷, 양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우 그 그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깨알같이 지금 줄이고 있는 거예요. 깨알같이. 네. 뭐 몇 조를 줄이면 문제가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막 몇백억씩. 근데 이게 더 밝혀질 겁니다. 곧 있으면 이제 예산안 제출되면 아마 저희가 다음 주에
강력 성토하는 한번 방송. 예 분석 한번 해보고 하고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경신했다. 장중에 1,348원대다. 예. 속보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제 최고치 1,400원까지 간다는 것 같던데요. 그래서 뭐 와, 우스갯소리지만 제 지갑에 있는 달러를 네. 환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일단 혹시 동네 그런 거 있잖아요. 미국이라 어디 갔다 오고 달러 이렇게 잔챙이 돈 있는 거 네. 최대한 환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보안료를 바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바라면 안 되는데. 어려우니까 사람이 이렇게 얍삽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생활 속 꿀팁 하나 드리면 네. 제가 최근에 그 인터넷 뱅킹 은행을 하나 가입했거든요. 네. 그 만복이 깔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더니 돈 찾을 때 다 무료예요. 아 그래요?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통장 제가 이제 2개 발행했는데 네, 카드 네. 어느 은행에서나 어느 ATM에서나 다 무료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꿀팁이네요. 아니 우리 주말에 네. 그 돈 뽑을 상가집이나 때. 예. 축의금 때문에 그때 꼭 돈 뽑잖아요. 맞아요. 1,200원, 1,300원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 그것도 아낄 수 예, 있는. 그걸 꿀팁. 아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26주 적금이라 해갖고 네. 이제 뭐 하루에 10,000원, 오늘은 10,000원, 다음 주 2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약간 목돈도 모으면서 네. 이자도 한 2.7%, 음. 조금 뭐 아주 이자가 많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반년간 26주 적금이니까 아. 이것도 지금 가입을 많이 했어요. 하고 사람들이. 계시군요. 상반기에 상반기에 그 당근마켓만 600만 명이 넘게 가입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네. 지금 각자 도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뭐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대책이 무대책이요. 두 번째가 속수무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세 번째가 공공요금 급등이고 네 번째가 화병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각자 도생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징표가 무일푼 챌린지, 무지출 챌린지, 냉장고 파먹기, 마트 안 가기, 그다음에 만보기 깔아서 네. 대중교통비 아끼기, 음. 그다음에 140원